자, 우리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 중에서 약간 쑥스럽고 약간 내향적이다. 이런 이제 내담자 만날 때 어떻게 이 상담에서 대화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많은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쑥스럽다, 내향적이다 그럴 때 먼저 무엇을 보고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내향적이고 쑥스럽냐를 봐야 돼요. 첫째 이 내담자가 기질적으로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내담자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이제 그건 TCI를 보면은 위험회피라고 하는 부분이 높아서 그냥 모든 낯선 곳에 가면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만나는 이 부분들을 쑥스러워하고 되게 이렇게 쉽게 자기를 이렇게 다가가서 하기가 어려워. 왜? 위험회피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질적인 분들이 있으세요. 첫째는 한 부류가 그렇다. 그 다음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은 원래 기질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환경적인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게 쑥스럽고 내향적인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내담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그러면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내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낯선 사람에 가면 제가 너무 어색해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는 머릿속에 항상 첫 번째 반응할 때는 내담자 힘든 부분을 먼저 힘든 얘기를 하니까 먼저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되겠죠. 아, 정말 힘들겠어요. 내가 낯선 곳이고 낯선 사람 만날 때 어색하고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힘들겠네요. 근데 오늘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를 물어봐야 돼. 사실 상담도 낯선 곳이고 낯선 장소고 낯선 사람이잖아, 저도. 근데 이제 오늘도 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실까요? 지금 현재 감정을 먼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담자의 감정적 교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즉시성이라 그러죠. 물어봐요. 잠깐만. 이건 즉시성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즉시성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느껴진 내담자의 어려움의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부분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담자가 물어보면 그게 즉시성이 돼요. 우리 지금 철수님께서 이 상담도 낯선 곳이고 저도 낯선 사람인데 오늘도 그럼 상당히 많이 어색했을지 저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저도 조금 어, 이 환경이 어떻게 느껴질까 저도 조금 긴장도 되네 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 순간에 내담자가 느껴진 부분을 같이 개방하면 그게 즉시성이 돼요. 근데 그냥 지금 낯선 곳이고 낯선 사람인데 되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영이나 공감에 가깝겠죠. 부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담자가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그럼 이 내담자는 처음부터 이게 기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어색해진 건지를 먼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후자예요. 전자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후자가 많아요. 그럼 이제 후자라고 한단 말은 내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혹은 중학교 때까지는 뭐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활발하고 되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 내가 어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내담자가 한다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별표 5개 딱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 잠깐 머물러요. 자, 보세요. 차를 잘 가다가 차를 잘 운전하고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갈림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잡잖아요. 그리고 잡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 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났다 하면은 길을 가다가 뭔가 이제 뭐 타이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잘 달리던 차가 달리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옆에 사이드 안전한 곳에 멈춰놓고 살펴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왜 이 잘 운전하다 오다가 이 친구가 이 시점에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호기심 있는 부분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내담자들에게 뭐냐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더라.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상황적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러면 상황적 스트레스란 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떤가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활발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관계를 맺었던 이 내담자의 패턴이 입을 다물고 쑥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제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스트레스 사건이 대체 뭐냐 그러면 뭐 이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누가 가족 중에 뭐 경제적인 아버지의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막 가출했다든지 누가 부모 중에 누가 한 번 이혼했다든지 뭐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죽으셨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전학했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내담자들이 이거를 기억하는 내담자가 있고 잘 몰라요 이런 내담자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몰라요 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하니까 내담자가 몰라요 그러면 또 그 말을 인정해줘요. 아 맞아요.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 안 나면 한번 조금 이따 또 생각나면 얘기해보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 시절의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이게 너무 과거에 충격적인 일이거나 어떤 일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해놔서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편안하게 해주면은 이 억압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그냥 같이 한번 지금처럼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해줘. 이게 뭐냐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담자가 뭐 해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내담자가. 그러면 내담자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상담의 처음 관계는 낯선 관계고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하겠죠. 이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안도감을 줘야 돼요. 안도감, 안정감을 주는 건데 이 안도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괜찮다. 불안한 사람 항상 안도감인 거예요. 우리 쌤들이 다리 꾸며 오면 안도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안도감 느껴진대요. 왜 그러냐면 다리 꿈이 친정 같대요. 그래서 무조건 일이 있으면 다리 꿈에 가자. 다리 꿈에 가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도 하나 있고 대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련쌤들은 다리 꿈이 뭐 이게 친정이다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많이 느끼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낯선 곳에 있는 사람이 상담자인 나에게 느끼려면 상담사가 안도감, 괜찮다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기질적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도감이 느껴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안도감은 어떨 때 느껴지냐?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은 나는 어떨 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어떨 때 우리가 내 얘기를 하나요? 편안할 때 이야기를 해요. 편안할 때. 그러면 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상이 편안함을 줘서 편안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상담 관계 형성 능력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대상이 경험되어지니까 상담자가 얘기했던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되겠죠. 재촉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질문을 처음에 하지 않고 인자 왔는데 막 상담자가 질문을 막 들이대봐요. 막 탐정처럼. 그러면 어때요? 뭐 이게 이제 어이구 이게 지금 내가 막 이게 지금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막 계속 질문이 오면 어떻게 더 멀리 가겠죠. 그러면 더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그냥 옷을 이렇게 잠갔던 것을 아 이걸 내가 좀 풀어도 되겠구나 좀 이렇게 여미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것을 이 단추를 푼다라는 것은 내가 안도감이 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옷을 벗잖아요. 이 옷을 자켓을 벗죠. 나를 꽁꽁 묶었던. 그래서 이제 그 안도감을 준다. 그럼 안도감 대상에서 첫 번째 생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상인데 이제 대상은 상담자가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하는 방식에서도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해봐봐. 우리가 그 연인 관계였을 때 처음 만났어요. 배우자 된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뭐 자기 남친, 여친 혹은 뭐 그 어쨌든 처음 만난 연인 관계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첫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첫 만남 얼마나 어색해요. 눈치 보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러면서 참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제 조심 안 해도 되겠다고 느낄 때 어때요? 야! 너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막 이제 진짜 본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편안함을 느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회기, 2회기, 3회기 초반에는 이 지금 상담자하고 내가 이 관계를 쌓아가는 라포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하고 눈치를 보고 불편한 관계라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충분히 지금은 내담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데이트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상대가 저한테 만났는데 부모님은 뭐 하세요? 부모님이 지금 왜 그때 저기 돌아가셨을까? 왜 재혼하셨죠? 그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럼 친구가 없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직장은요? 연봉 얼마세요?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 파트너가 나한테 막 그렇게 들이대면서 막 관심 갖는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데이트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뭐야 진짜 뭐 처음 만났는데 진짜 아주 그냥 뭐 진짜 뭐 물어볼까 안 물어보고 막. 그래서 첫 만남할 때는 가족관계를 물어보지 않아요. 상담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족관계나 나의 과거의 이야기는 꺼내기가 쉬운 이야기예요?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깊이 우리가 묻어뒀던 다 각자마다 이 박스에다 다 이렇게 잠가놨던 이야기예요.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간혹 100명에 한두 명 내담자는 오자마자 제가 힘든데요. 제가 5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 7살, 10살, 12살, 20살 때 5번 성폭행을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아주 막 개차반이에요. 콩가루 집안인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첫 회기 때 얘기하는 내담자들도 한 100이면 5명 정도는 있으세요.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부담돼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과도하게 어떤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요? 이 지금 쑥스러워하고 내향적인 내담자들은 더더욱 위축돼서 이렇게 해서 숨겨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겠죠.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처음 데이트할 사람 만날 때 처음 만났으니까 만남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날씨가 그러는데 뭐 그렇죠. 맞아요. 좀 어떠세요?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만 좀 집중해서 딴 얘기를 안 하고 그게만 우리가 얘기할 때 좀 그 사람 괜찮네. 한번 뭐 만나볼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호기심을 갖잖아요. 저는 상담도 동일한 이 연인 관계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탐색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탐색전이 필요하고 내담자도 탐색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8번, 10번 만난다니까 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이제 급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상담자, 그다음에 상담자 자신, 그다음에 또 이 말의 그런 질문, 그래서 호소 문제만 집중한다. 아까 말했잖아. 내가 뭘 지금 상담받고 싶다? 사람들 만나 어색하다. 그럼 뭐가 어색할까요? 뭐가 힘드세요? 그 힘든 부분을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의 어려운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 가족 관계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하는 방식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그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그 안에서 공간, 그 다음 안도감, 그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부분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더 내담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아집니다.